자, 제가 30,3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치수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시죠. 명령어는 딤스타일입니다. 딤스타일이고 바로 여기 요 아래에 내려가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우리가 쉽게 딤스타일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딤스타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보통은 이제 모디파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라인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제어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심볼앤 에로, 심볼이 기호죠. 에로는 화살표고 화살표와 기호, 그 다음에 치수 문자, 그 다음에 위치, 자리 맞춤, 첫 번째 단위, 두 번째 단위, 치수 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여기서 제어하진 않아요. 모든 걸 다 여기서 제어하지 않고 어떤 건 개별적으로 제어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전체로 제어하기도 하고 얘는 전체로 제어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라인 탭에 보실까요? 칼라가 있네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어디서 해요? 칼라나 라인 타입이나 라인 웨이트는 어디서 해요?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어에서 지정하고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써보도록 하죠. 빨간색, 여기 보시면 디멘전 라인이죠? 치수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입니다. 노란색. 색상만 바꿔보시면 돼요.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딤스타일, 모디파이. 어쨌든 여기는 전부 다 바이 블록으로 놓으시면 돼요. 블록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기억나시죠?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었습니다. 자, 카피. 자, 여기 베이스라인을 했을 때 여기 치수선 간격 기억나시나요? 요 간격? 바로 요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이죠. 이 간격은 6에서 10mm 사이를 쓰라고 했습니다. 전 7mm.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죠. 근데 세로 그릴 땐 어떨까요? 세로 그릴 때는 충분히 간격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간격 조절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딤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프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프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전 라인 첫 번째를 억제하고 두 번째를 억제하고, 치수 보조선 첫 번째를 억제하고 두 번째를 억제하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여기서 쓰지는 못해요. 여기서 쓰는 거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서 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도면을 그릴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죠. 도면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넣어 드릴게요. 자, 10mm, 20mm, 10mm, 다시 10mm. 필렛. 자, 10mm. 자, 레이어.
자, 중심선을 하나 그려보죠. 자, 얘가 중심선입니다. 얘도 중심선. 자, 랭스는 델타 5mm, 옵셋 뭐 3mm. 자, 라인 랭스 델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해치도 한번 넣어보죠. 다시 레이어, 해치에 대한 레이어가 필요하네요. 파란색.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는데 제가 치수도 한번 넣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죠? 자, 반지름 치수, 얘는 반지름 10, 얘는 반지름 20, 얘는 반지름 30, 얘는 반지름 40, 그 다음 얘는 반지름 3.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m, 여기까지는 30mm. 자, 이게 필요한 정보 전부 답니다.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요런 경우가, 자, 요런 경우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사실은 원래는 이걸 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본 모습을 그려야 돼요. 또는 여기를 절반 뚝 잘라서 반단면을 그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쓰는 거는 부분단면이에요. 이렇게 부분단면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부분단면으로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외형이 보이는 거고, 이 위쪽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여기 단면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 얘를 굳이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서 수정합니다. %C 파이 40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원이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옵셋 20mm,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20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더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치수 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죠? 치수가 다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긴 것들이 여기 하나 있죠. 그죠? 치수선이 겹쳤네요. 우리 이거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딤브레이크. 자, 여기요. 이거 딤브레이크. 브레이크 될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 클릭. 그러면 깨끗하게 된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하나 치수를 이렇게 바꿔 보시죠. 이쪽에 오른쪽에 있던 거 지우시고 치수를 이렇게 바꿔 보시죠. 맨날 문제래. 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선이 없는 거죠. 그죠? 반단면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단면이고 여기는 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이 보이는데 외형이니까 여기는 구멍이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치수선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1키 누르고 치수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면 여기 치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요. 얍. 자, 치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화살표가 있네요. 에로 1, 2번. 그 다음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1, 2. 둘 다 온 되어 있죠. 이거 끄는 겁니다. 오프. 치수선 반쪽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여기. 이거 오프하고 여기 익스텐션 라인 2 여기 온오프 되어 있죠. 그죠? 온 되어 있죠? 얘도 오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 반쪽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서프레스입니다. 이게 억제하기예요. 이런 경우 치수선을 억제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와 똑같이 대칭되는 위치에 치수선이 있는데 여기 기준이 없잖아요. 이 선이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서 표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기서 서프레스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모든 치수가 다 반쪽이 억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분만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바이블럭.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요.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요 두 개 항목이요.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로. 치수선 위쪽으로 요만큼 연장된 거 보이시나요? 요 치수입니다. 얘가 1.5인데 제가 3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더 길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치수선 위로 보조선 연장하기, 익스텐션. 요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로 보조선 연장하기.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옵셋 프롬 오리진은 바로 여기 조금 간격 떨어져 있죠. 바로 요 값입니다.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예를 들어서 5mm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이 값 잘 바꿔서 써요. 이 값 잘 바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얘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 어레이 5개, 60mm 간격. 자, 제가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여러분들 평면도를 보시면 대략 치수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라인, 카피, 어레이.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그 다음 라인. 아직도 억제되어 있나? 네. 그 다음에 컨티뉴. 자, 이렇게 치수 기입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면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픽스합니다. 고정합니다. 고정하는 선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 선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있죠?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아니다. 같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크면 안 돼요. 이 값보다 커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제가 7mm 했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자, 그 다음에 치수기 원점 두 개 찍고 쭉 나오는데 어떤가요? 선이 그려지다 말죠? 어떤가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이 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얘가 이 값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0mm라고 줬어요. 자, 베이스 라인. 아니구나. 작아야 되는구나. 거꾸로 설명했구나. 다시요. 이게 맞아요? 얘가 큰 게 맞아요? 얘가 큰 게 맞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크게 되면 4mm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이스 라인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치수선들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야 됩니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가 커야 가려지거든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또 잘못된 치수예요. 이런 건 또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치수도 잘못된 치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훨씬 더 길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치수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자, 화살표로 넘어가 볼까요? 심볼의 네로 화살표요. 퍼스트, 세컨드 리더 있네요. 요 리더는 큐 리더가 아니고 그냥 리더요. 일반 지시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퍼스트, 세컨드, 여기 나와 있는 에러 사이즈. 퍼스트에 있는 내용들 중 도트도 많이 써요. 세컨드도 자연스럽게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세컨드를 오빌크로 바꿨습니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얘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계속 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뭐 퍼스트든 세컨이든 두 개가 하나로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보통 이 화살표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계든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다 기본으로 써요.
도트 같은 경우도 많이 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도트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오빌크 같은 경우는 약간 귀찮아요. 화살표 그리기도 귀찮고 도트로 이렇게 색칠하기도 귀찮고 그러면 슬래시 이렇게 딱딱 긋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 오빌크 즉 기울어진 이런 틱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텀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 몇 가지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다 도트 써요. 근데 문제는 이 도트가 약간 커요. 자, 보세요. 보시면 이와 같이 도트가 약간 커요.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를 조금 줄입니다. 한 1mm 정도 줄여놔요.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딱 맞게 됩니다. 자, 한번 바꾸고 사이즈도 바꿔보세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를 제가 아키텍처 틱스 아니 오빌크로 바꿔봤습니다. 오빌크로 바꿔놨더니 이렇게 슬래시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라인에 보시면 얘가 활성화돼요. 익스텐드 비하인드 틱스.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10mm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 보이시나요? 요 값이에요. 요 값입니다. 오빌크일 때만 얘가 활성화돼요. 이해되셨나요? 오빌크로 바꿔서 얘도 뭐 한 2mm 정도, 뭐 1.25, 그러면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바뀔 겁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또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주로 쓰는 건 도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센터 마크라는 거 있네요. 우리 명령어 중에 딤 CEN 하고 딤 센터 하고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클 반지름 20mm. 그리고 우리가 이 딤 센터라는 걸 썼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거 말고 자, 명령어 중에 이거 있었어요. dim CEN하고 dim 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딤 센터라는 명령을 쓰면 그리고 이렇게 마크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중심선 마크라고 했습니다. 얘가 마킹이라고 하죠. 얘는 중심선 마킹의 크기. 그죠? 기억나시죠? 바로 이 dim CEN이라는 이 명령어의 대화상자가 얘입니다. 대화상자가 얘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dim CEN이라는 이 명령어의 대화상자가 요거예요. 이걸 라인으로 바꿔주잖아요. 라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dim 센터. 그럼 이렇게 돼요. 원래 dim CEN에다 마이너스 값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시면 돼요. 여기서 라인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마크로 선택하면 말 그대로 마킹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뭐 딤 브레이크라든지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문자예요. 텍스트 스타일이 있네요. 문자의 유형이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럼 이걸 종료하고 스타일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편에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이 바로 들어갑니다. 나눔 고딕으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새로 만드셔도 좋고.
자,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종종 자주 바꿔요. 텍스트, 그러니까 치수 문자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치수선, 지시선, 가는 실선이에요. 그런데 문자는 중간 굵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자를 가는 선으로 쓰지 않아요. 문자는 중간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수에 나와 있는 문자도 중간 굵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으로 바꿔봤습니다. 필칼라는 굳이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 보다시피 문자 채우는 거라 필칼라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자의 크기 여기 나와 있네요. 문자의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안 써요. 자, 오케이. 그러면 문자의 색상 싹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치수도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레이어를 조절해 보죠. 이런 레이어가 없네요. 딤 빨간색. 자, 그러면 치수선이 빨간색이고 문자가 초록색이니까 대비 효과가 뚜렷하죠? 그래서 문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모디파이. 여기 나와 있는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를 얘를 눌러버리면 모든 문자에 사각형 테두리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역시 선택하고 바로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문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텍스트 옵셋이라는 항목 있죠. 요게 누구냐면 이렇게 문자와 치수선 사이 요 간격이에요. 0.625로 돼 있죠. 그죠? 요 간격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이 간격을 0으로 놨습니다. 딱 붙은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간격이에요. 근데 이 간격이 마이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요 값을 마이너스를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왜 쓰냐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들 있잖아요. 이 모든 치수들의 가장 기준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의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치수를 이렇게 재어 나가세요. 여기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만들어 나가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 사실 여기는 안 봐도 돼요. 여기는 안 봐도 되는데, 여기는 이 6개의 옵션을 안 봐도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기 버티컬, 호리존탈, 여기 호리존탈, 얼라인, ISO, 스탠다드, 요 5개 항목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쓰지는 않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먼저 버티컬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버티컬, 호리젠탈은 뭐냐면 치수선의 위치를 버티컬, 즉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호리젠탈은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치수 문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 치수 문자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건 버티컬, 그 다음 문자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건 호리전탈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그려보죠.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간격으로 30도, 60도, 90도,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얘네들은 중심선으로 놓고요.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트림, 그 다음에 제가 치수를 넣을 건데 앵귤러를 넣을 겁니다. 자 역시 자 이렇게요. 앵귤러 각도죠. 그리고 컨티뉴어스로 마저 나머지를 치수 기입할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 라이너로
두 개씩 찍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이너로 두 개씩 찍어서 제가 치수 기입을 마저 더 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여기 버티컬이라고 했어요. 그죠? 버티컬이면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요. 센터, 어버브, 아웃사이드, 빌로우, 지스 이렇게 있는데 지스는 일본 공업 규격에 맞추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해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건 지스하고 KS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뼈저리게 사무쳐요. 일부러 지스 안 써요. 짜증나서. 어버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스는 안 쓰고 어버브를 써요. 이게 뭐냐면 치수선 위쪽에 문자를 두세요 라는 뜻입니다. KS는 어버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KS는 치수 문자가 치수선 위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보시죠. 치수 문자가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위일까요? 얘가 위일까요? 이 세로로 넣었을 때 이쪽이 위쪽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넣어야 위쪽일까요? 어느 쪽이 위쪽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그죠?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 있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많은가요?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많은가요? 오른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 위쪽이 맞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쪽이 위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른손 왼손을 좀 기준으로 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더 많이 쓰는 사람 위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쪽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버브가 위쪽으로 돼 있는 거고요. 자, 센터를 볼까요? 센터를 보면 중간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치수선까지 내려온 거 보이시죠?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럼 빌로우는 뭘까요? 빌로우는 밑으로 내리기예요. 문자가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자, 모디파이. 아웃사이드는 뭐냐면 바깥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문자가 다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KS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어버브가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씩 해보시죠. 문자를 이번엔 옆으로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기 보조선 위에다 문자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 위에다 놓을 건지 두 번째 보조선 위에다 놓을 건지 첫 번째 보조선 앞에다 놓을 건지 두 번째 보조선 앞에다 놓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놓을 건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앞에 놔주세요.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문자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놔주세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 오버 익스텐션 라인.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센터. KS는 센터입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뷰 다이렉션이라고 있죠. 글 읽는 방향이요. 글 쓰는 방향이요.
글 쓰는 방향이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 만약에 이걸 right to left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이렇게 반대로 써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글씨를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도 있나요?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가 있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삼아서 그 제품 매뉴얼 있죠. 이렇게 제품사에 이렇게 매뉴얼 들어있잖아요. 그거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랍어가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썼더니 나중에 저기가 왔더라고요. 이거 오른쪽에서 쓰는 글씨라고.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캐드는 저기잖아요.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먼트 호리젠탈 그러면 글자를 수평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글자가 수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KS는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써줘야 됩니다. 얼라인이 KS 표준이에요. 이게 KS 표준입니다. 근데 ISO 스탠다드를 써야 될 경우가 딱 하나 나와요. ISO 스탠다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서클을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30, 그 다음 반지름 치수 넣을 때 또는 지름 치수를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글자가 수평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값을 ISO 스탠다드로 놓고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dim 스타일, modify, align with dimension line. 그럼 일자로 쫙 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건 KS고 이건 KS고, 근데 CAT2급은 ISO고. 이해되셨나요? 요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네, 여기까지는 됐고, 피트 탭이 있네요. 제가 요거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공간이 부족했을 때 무얼 먼저 빼겠느냐, 그 얘기였어요. 그죠? 보통 KS는 이걸 원칙으로 해요. 자, 보시죠. 뭐가 문제였냐면 얘가 문제가 됐던 거죠. 반지름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지름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가 이거예요. KS는 이게 원칙이 아니고 에로나 텍스트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KS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름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고 반지름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름의 경우 지름의 양 끝을 선을 연결한 다음 치수 문장 가운데 넣어야 되고, 반지름의 경우는 중심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치수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이게 KS 표준입니다. 그런데 베스트 핏으로 놔버리면 이게 안 돼요. 베스트 핏으로 놓으면, 자,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베스트 핏으로 놓으면.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CAT 2급 할 때는 베스트 핏으로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텍스트나 에러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dim 스타일, modify. 자,
요 항목은 뭐냐면 always 항상 텍스트를 보조선 안에 keep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비좁으면 자 이렇게요. 렉탱글 5, 아니 2,10 제가 조그맣게 그려봤어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좌우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문자는 이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왼쪽을 두 번째에 놨으니까 두 번째로 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른쪽이 두 번째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항상 보조선 가운데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가운데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죠. dim 스타일 modify. 근데 여기 보시면 서프레스 제로 화살촉을 서프레스 억제합니다. 만약에 they doesn't fit inside 치수 보조선 안쪽에 공간이 부족하면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스타일 모디파이. 자 바로 요 항목이요. 자 얘는 뭐냐면 when 언제 때란 뜻이죠. 텍스트가 not in the default position 기본 위치에 위치하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에 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에요. 얘는 기본값이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아래 거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아웃 리더 지시선 없이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을 안 써요. 1번이나 2번을 쓰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치수선과 함께 이렇게 뽑아내서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공간이 부족할 땐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카피. 자 그 다음 컨티뉴. 그러면 자 그립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의 위치가 어딘지 딱 보이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간이 아주 좁을 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이요.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use overall scale. use overall scale이 치수 축척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값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축척을 줘야 해당 치수에, 그러니까 축척에 맞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겠죠. 40배를 주면 어떻게 돼요? 40배가 이렇게 커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